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연준이 고통을 수반하는 고강도 긴축을 예고하게 되면서 8월 중하순의 시장이 뒤흔들렸습니다. 과연 이러한 고통이 일시적일까요?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에서 나오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의 싹을 잘라버렸는데요. 이런 국면에서 이번 국면에서는 2008년 이후에 이어졌었던 금리 인상 이후에 인하라는 패턴에서 좀 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시장의 시그널로 던진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유는 인플레이션인데요. 현재 높은 물가 상승률이 과연 일시적일 것인가? 아니면 더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인가? 이에 대한 질문을 현지 시간 8일에 카토 연구소에서 파월 연준 의장은 또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파월 연준 의장,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 확실히 의문이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어쩌면 구조적인 저물가 시대가 막을 내렸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뒤끝을 남기는 답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준은 계속해서 확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가 지표와 또 수요 측의 물가 상승을 제어하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고 확인을 해 나가게 될 건데요. 그렇게 되면 진짜 실제로 저물가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어쩌면 중물가를 넘어서 고물가 고금리 시대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금리 인상이라는 고통을 일시적으로 과격하게 준다면 이 질서 있는 긴축이 무너지게 됩니다. 과연 전형적인 매둘기인 파월 연준 의장이 조금 더 과격해질지, 즉 폴 볼커식의 긴축을 선택하게 될 것인지 우리는 아직은 모릅니다. 그래서 확인할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세 분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강한 녀석들 어떤 코멘트로 또 목요일장, 오전장을 마무리할지 코멘트 보시죠. 신상원 전문가 담금질 당하는 투심, 이정후 전문가 잘 버티는 국내 증시, 최인호 전문가 웃고 울고. 네, 아마 담금질보다 담금주를 더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담금질 정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겪으면서도 진짜 건강도요, 뭐 아프고 다시 회복하고 하면서 좀 우리가 많이 회복하고 또 더 단단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주식시장 더 단단해질 수 있을까요? 신상원 전문가님. 네, 시장은 항상 단단합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장은 항상 자기 갈 길 간다 그러는데 담금질을 당하는 거는 아마 우리 아닐까. 여러분들 그리고 뭐 저희 전문가들도 그렇고 이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마인드가 단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뭐 담금질이라는 거 잘 아시겠지만 대장간에서 철을 더 세게 할 때 뭐 매질과 담금질 뭐 이런 걸 왔다 갔다 하면서 강철을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흔들린다고 너무 뭐 겁내지 마시고 시장을 떠나지 마세요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안 떠난 대신 우리에겐 뭐 남는 게 있어야겠죠. 최소한 수익은 아직 우리가 인자해서 아직 수익을 안 찾은 거지만 네. 하지만 우리는 투심은 상당히 담금질 돼서 강한 마인드가 형성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최소한 지금 시장까지 버티신 분들이라면 어떤 시장이 와도 용감하게 당당하게 맞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본의 아니게 제가 당한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본의 아니게 우리가 이 안에 있다 보니까 담금질을 당하고 있다. 뭐 연준에 의해서 또는 우리나라 뭐 금리 정책에 의해서도 있겠지만 시장의 흔들림에 우리가 담금질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까지 담금질 잘 당하셨으니까 더더욱 강화된 마인드로 시장을 또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9월 FOMC가 이제 뭐 다들 기대라기보다 어떻게 나올까 그 고민들 또는 좀 기다림 질문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게 75를 먼저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뭐 CPI 지수가 잘 나오던 안 나오던 간에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뭐 8.3으로 나오면서 더더욱 뭐 시장에 충격이 좀 오고 75로 가는 거는 답정너처럼 돼 있죠. 저도 이 신조어를 잘 몰랐는데 제가 MZ세대가 아니라서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네가 뭐 알아서 하라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답은 정해져 있으니 우리 시장 참여자들은 대응을 잘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부분 모든 우리 시장 참여자들의 예상이 150을 갖고 이번에 75를 하게 되면 남은 75를 갖고 11월, 10월을 우리가 좀 완만하게 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뒤통수를 어떻게 보면 맞았죠. 시장의 충격에서. 예, 그래서 좀 더 11월이 의외로 중요해지는 포인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100bp, 그러니까 1포인트, 1.25까지 나오는,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다시 시작된 매의 울음소리라고, 매파들은 지금 신이 났죠. 이왕 할 거면 더 세게 해라. 근데 항상 여러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공포심을 이제는 안 가지셔도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4 이상, 기준금리가 4 이상 넘어가면 해결할 방법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4 이상 넘어갔을 때 이 매파들은 일단은 뭔가 계속 강조하는 것들, 강력한 것들만 얘기하지만 해결책을 얘기한 사람들은 전 한 번도 지금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기사를 이렇게 아무리 찾아봐도 그냥 올려야 된다 하는데 올리고 나서야 우리가 어떻게 소화하는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해 남은 일정에서 150 정도로 그냥 마무리가 되고 내년에 초반에 인상의 이 텀을 좀 길게 가져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동결을 유지하면서 상황을 보지 않을까. 그리고 11월이 되면 이 CPI 지수를 보는 그 데이터가 좀 쌓이는 한 3, 4개월치가 쌓이는 게 되니까 파월 또는 그 연준 위원들도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준이 상당히 질서 있는 좀 보수적인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강하게 하더라도 질서 있게 이 정책은 유지해 나갈 겁니다. 아주 큰 충격은 저는 안 줄 거라고 보고 100보다는 75를 2번을 하고 추이를 살펴보던가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뉴스에서 인상적인 거는 이제 WHO에서 끝이 보인다, 코로나 끝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일상이 어느 정도 돌아가는 것처럼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끝이 보이는 코로나라고 하면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종목들이 있겠죠. 코로나로 수혜를 봤던 것들은 이제 좀 조심하고 리오프닝을 이제 다시 얼마 전에 이제 여행주들이 좀 반응이 나왔으니까 여행주, 그다음에 면세 관련 종목들, 호텔신라나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이런 종목들, 그리고 우리 또 예쁘게 밖에 이제 마스크를 완전히 벗을지는 모르겠지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얼굴에 좀 신경 써야 되니까 그 관련된 종목들,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든가 비올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우리는 코로나 끝난다고 그냥 좋다 이게 아니라 그런 종목들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미국 시장 폭락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죠. 한 2년 만에 제일 큰 폭이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흔들린 시장에서도 이슈가 있으면 버틴다는 거, 그 이슈와 함께 거래량이 들어와 있으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는 종목들이 이제는 뭔지 다 아실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데 그런 종목들 한번 살펴보는 시간도 이 목요일과 금요일 얼마 안 남은 시간, 지금 시장도 계속 흔들림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옴시티 관련주, 로봇주, 그리고 메타버스, 2차전지, 신재생, 그리고 달러가 강세를 이어가니까 당연히 자동차 관련주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담금질 당한 투심을 갖고 시장을 리드할 수는 없지만 시장을 어느 정도 좀 아슬아슬하지만 즐기듯이 대응하는 그런 투심을 강화하면 좋을 것 같은 시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이번 주도 공포가 한번 지나갔습니다. 우리 장이 잘 버텨서 그렇지 미국 장의 차트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켜보시면 정말 그 5% 나스닥이 급락했던 날은 정말 공포스러웠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정말 아찔한 그런 차트였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 주식시장 잘 담금질을 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준의 긴축은 고통을 수반하는 고강도 긴축이 될지라도 질서 있는 긴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연준의 금리 목표치 4%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9월 FOMC에서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단행하고 나면 남아있는 것은 75bp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남아있는 연준 FOMC에서 또 금리 인상 나눠서 단행한 이후에 쉬어갔다 또 인상했다 조절해 나가면서 내년에 금리 인상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해 주셨는데요. 흔들리는 시장에서 이슈가 있는 쪽, 시장에서 유망하게 보는 쪽 확실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자동차 합치면 모빌리티고요. 신재생 에너지, 메타버스, 로봇, 여기에 네옴시티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신상원 전문가의 중심적인 그 내용의 이슈는 지금 말씀 요약해드린 이 내용이고요. 그리고 첨언에서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세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온 소식입니다. WHO 총장이 코로나19 대유행의 끝이 보인다면서 사망자 수가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코로나 확산 수혜주, 진단 키트주, 신저가 경신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리오프닝주가 꿈틀거리고 있는데요. 리오프닝주 매수 관점이시면 초록불, 매도 관점이시면 빨간불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오프닝주, 항공주, 화장품, 카지노, 여타, 기타 등등 섹터에 대해서 지금 관심 있게 매력적으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초록불이고요. 그렇지 않으시면 빨간불인데요. 세 분의 의견 보시죠. 이정호 전문가, 신상원 전문가 이제 리오프닝주 볼 때다 초록불 주셨고요. 최인호 전문가 빨간불 판단 내려주셨네요. 이정호 전문가님. 네, 점차 리오프닝 관련주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이유가 이제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돼가고 있다라고 전 세계적으로도 나오고 있고 여행 관련 업종들이 슬슬 움직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도 이제는 어느 정도 입국 제한 수를 기존 5만 명에서 이제는 무제한으로 늘릴 수도 있다. 약간 이런 검토 소식에 어느 정도 여행 관련주들이 올랐던 모습세가 있었는데 그런 모습세가 이제 일본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계속적으로 전파가 된다라고 한다면 여행 관련주들은 이제는 좀 호재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좀 코로나가 이번에 한 번 더 한 차례 좀 불었기 때문에 좀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수혜가 좀 더졌다. 근데 이제는 좀 더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차츰 정상화된다라고 한다면 이번 하반기부터는 좀 더 기대해 볼 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프로폴리스 목 스프레이를 추천해 드릴게요.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네. 자, 리오프닝주 이제는 볼 때다. 여행주 1순위로 보신다고요? 네, 여행주 1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 이게 구조조정 끝났을까요? 또 기업들이 진출을 여러 군데에서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시티그룹에서도 여행 진출하고요. 지금 어떻게 본다면 지금 리오프닝 관련 중에서 저는 제일 낙폭이 심한 종목이 여행주라고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실적도 그만큼 못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가장 크고 만약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 자유 제한이 풀린다라고 하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는 그 또한 여행주다라고 생각을 들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여행주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최선호주 혹시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 없으시면 넘어갈게요. 하나투어를 좀 유심히 제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말 설 연휴 이제는 해외여행 많이들 가게 되실까요? 그에 대한 또 예상들 뉴스 기사를 통해서 또 계속 체크를 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인호 전문가님 네. 빨간불이세요? 네. 지금 경기 침체의 지금 고환율의 고금리 시대에 제일 어찌 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제일 지금 민감한 부분이 어찌 보면 유흥이라든지 엔터 쪽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사실은 그러니까 부담에 상당히 조금 역행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다고 상황에서는 그런데 근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여행이 좀 풀어진다면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경기 침체 구간에서는 여행이나 레저 쪽은 원래 우하방하는 게 이 상식적으로 일단은 주가가 항상 보여줬던 게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알고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렇게 여행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억압했던 것이 폭발할 수 있는 소비 심리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쩌면 일부분적인 거고 아직까지는 이 열려있는 나라들이 그다지 크게 많다고는 하지만 항공과 항공끼리 그러니까 국제선을 이동할 수 있는 그 구간들이 아직까지 한계점이 좀 있다는 점, 그 점이 좀 나아가야 될 방향에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 좀 제가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저 역시도 항공주,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좀 잘 됐으면 좋겠지만 지금 시장은 아니다. 지금 시장은 아니고 경기 침체 구간에서는 일단은 지금 워낙 모든 지금 업황들이 상당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 중에서 하나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대한항공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하고 저점하고 보면 이게 피보나치를 보니까 저점이 지금 거의 23,300원대고 고점이 32,000원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박스권이라 불리는 이제
618 자리 어찌 보면 이걸 슈팅을 강한 슈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618 자리를 올라갈 수 있는 어찌 보면 이렇게 매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동안은 조금 고전을 할 거라고 예상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이 일단은 어찌 보면 여행 관련주들의 지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적기도 되고 모든 항공이나 여행사들도 이 항공사를 이용해서 좌석 배당을 거의 많이 받기 때문에 대한항공 주가의 흐름이 일단은 여행주의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라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횡보 박스권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매수를 하더라도 대한항공이 박스권을 상향 돌파할 때 보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은 제한된 매매가 필요한 구간이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말씀해 주셨습니다. 딜레마네요, 정말. 예, 가자니 비싸고 안 가자니 가고 싶고, 네, 또 가자니 물가가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신상훈 전문가님 초록불 주셨죠? 저도 이제 최인호 전문가님처럼 좀 약간은 좀 보수적인 입장이었어요. 이제 한 달 전에 그 리오프닝 쪽 얘기가 나왔을 때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좀 알아본 거에서 보면 저는 이제 LCC가 먼저 움직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좀 자유롭게 여행을 좀 다녀야 되는 거. 네. 근데 진에어가 이제 좀 일본 수혜,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다 해제를 한다고 하니까 일본 그 가이드 없이 여행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시작되는 거고, 중요한 게 이게 뭐 특정 나라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라오스란 나라에 비행기가 안 가고 있었어요. 거기까지가 거의 뭐 말레이시아 조호바루나 그 라오스나 미얀마 정도가 LCC의 이제 최대 항속거리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11월, 12월에 지금 항차 수가 엄청 편성이 돼서 시도한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그러니까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듣게 돼갖고 이러면 리오프닝주를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미국에서도 지금 여행 관련주들이 좀 이런 고물가 시대에도 오릅니다. 근데 말씀 앞에 하신 것처럼 고물가, 이제 환율이 높아지면은 부담은 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번 주에도 제가 한번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행에 대한 욕구는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이 병목 현상으로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연작용으로 계속 이어지는 게 된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이연작용으로 갈 수 있는 확률들이 더 커지고 있고, 뭐 아까 구조조정 얘기도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네, 구조조정을 어느 정도 다 진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뭐 사모펀드에서 이제 최고 경영자 오셔갖고 경영 개선을 좀 하고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체질 개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닥에서 대장주인 하나투어가 먼저 움직였다는 거는 뭔가 신호가 온 거 아닐까.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섹터에서 대장이 움직이면 준비는 그래도 시작하는 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최선호주는 하나투어, 그다음에 참 좋은 여행, 재미제표가 제일 괜찮은 축에 속하거든요. 이 코로나 시국에도.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칼이나 그다음에 화장품주들도 다 같이 보면서, 그리고 호텔신라나 글로벌 텍스프린가요? 이렇게 면세 관련 종목들도 지금쯤부터는 당장 급하게 사진 않아도 차차 관심을 둬야 될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이 이르면 10월 외국인의 무비자 자유관광을 허용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10월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 주변에 많으신지 한번 보시고요. 여행 등 이런 보복 소비의 시그널은 확실히 나왔다라는 판단. 신상훈 전문가, LCC 그 노선 변화, 그리고 또 하나투어의 주가 움직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채팅창에서는 화장품주에 대해서 의견들 많으신데요. 블루 실장님께서 여행 가야죠. 화장 진하게 하고 갈 사람은 다 갑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꼭 화장을 진하게 하고 가야 된다고 글 남겨주셨고요. 테리님께서 호텔신라 보고 있었는데 못 살 것 같아요. 라고 글 주셨는데요. 신상훈 전문가님, 한마디만 해주세요. 못 살 것 같대요? 지금 사는 순간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아닌가요? 대응을 잘 하시면 되는 거고, 못 살 것 같다는 건 이제 두려움이 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조정을 기다리면 됩니다. 날아간다? 그런 거를 아쉬워하면서 서두르다 보면은 또 패턴이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을 기다리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나는 장기로 지켜볼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아무 때나 사도 내가 사는 순간은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대응을 잘 하시면 될 거 아닌가요? 최인호 전문가님. 네. 호텔신라 못 살 것 같다고 하는데 한 말씀만 해주세요. 호텔신라는 일단은 수익의 전체적인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호텔신라가 호텔만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주수입원이 면세 사업이지 않습니까? 특권 사업인데, 면세 사업이란 것은 일단은 국제선에 사람들이 왕래가 많아야지만이 매출이 상승을 오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국내에 있는 쇼핑센터에서 일단은 호텔 신라 면세점에서 구매를 해야지 매출이 올라가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입출력이 자유롭지 않는 상황에서 그게 과연 지금 산다고 할 것 바에는 차라리 요즘 잘 추세가 좋은 종목들을 오히려 하는 게 더 낫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리오프닝주는 그다지 그렇게 크게 보지 않는 게, 어제 전일 미증시 보니까 카니발이 한 3% 올랐더라고요. 근데 미국의 일단은 레저를 먼저 봐야 되는 게, 카니발은 크루즈 회사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미국은 전 세계 어느 아우름에서 호주, 알래스카부터 시작해갖고 유럽까지 다 다니는 회사인데, 어제도 3.22% 올랐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관련돼서 리오프닝주를 올랐다 하기보다는 아시아 시장, 그리고 국내 지금 경제 침체 구간, 여러 가지들을 다 종합적 분석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 WTO에서 한 이야기가 어찌 보면 시장에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WHO입니다. WHO에서 줄 되게 거죠. 잘 헷갈려요. 예. 많은 분들이. 네, WTO, WHO, 헬스케어 H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코멘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정우 전문가님, 잘 버티는 국내 증시. 전문가님, 지금 요즘 증시 보시고 매력 느끼시나요? 국내 증시요? 네. 밀당을 너무 잘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약간 그래도 어느 정도 미국 주식보다는 좀 낫다, 변동폭이다 이런 걸 봤을 때. 미국은 너무 진짜 이거 정신 못 차리게 떨어질 땐 떨어지는데, 그나마 국내 증시는 좀 탄탄하게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더 잘 버티는 국내 증시라고 오늘 한 주 평을 했습니다. CPI 발표 이후로 울트라 스텝 불안감으로 인해서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 간망세를 보인다라고 하는 게, 지금 어떻게 본다라면 가장 큰 악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간망세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 지수로 보자면요, 그런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라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탈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FOMC 이후로 울트라 스텝을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차라리 울트라 스텝으로 진행을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매도 빨리 맞아버리는 게 어느 정도 덜 아프지, 이거 계속 때리는 척 만척 계속 하니까 더 공포감으로 인해서 계속 좀 불안감 때문에 지수가 좀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세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이번에는 이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는 지수보다 강한 섹터 그리고 강한 종목에 좀 집중을 할 때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태조 이방원 강했던 섹터죠. 근데 이걸 한 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태양광에서 하나솔루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52주 신고가를 찍으면서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태양광 관련해가지고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이든 인플레이션 법안 플러스 네옴시티도 어느 정도 호재를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태양광 쪽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조선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우리가 해운주 H&M 갈 때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미친 듯이 올라가고 실적도 되게 좋게 나오고 했는데, 해운 운임 지수나 이런 부분이 하락하면서 많이 하락세를 보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조선이랑 해운이랑 어떻게 본다면 둘 다 오랜 시간 동안 바닥을 행보하다가 이번에 상승세가 제대로 나온 다음에 어느 정도 폭상 주저앉는 모습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조선이 좀 더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태조 이방원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조선을 좀 멀리하는 추세이고, 저는 그 다음에 2차전지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비엠이 있는데,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는 공장을 미국에 짓냐, 맞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제 혜택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2차전지는 전 세계 이제 트렌드라고 보고 있어요. 어떤 나라든 다 2차전지 공장, 자기 자국에다가 공장을 증설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어느 정도 2차전지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호재거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방산 같은 경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제일 많이 보고 있는데, 방산은 수주가 지금은 거의 1차적으로 나왔다고 보는데, 1차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방위산업이나 이런 부분이, 보안이나 이런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한번 업체를 선정을 하면은 계속적으로 그 업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산은 실적 플러스 우주항공 겹쳐가지고 계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블록딜 이슈 관련한 다음에 지금 어떻게 본다면 하락세가 좀 세게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원전 같은 경우는 11월달 사우디 왕세자 방한 일정 맞춰서 어느 정도 일정 매매를 하시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같은 시절에 강했던 섹터들 다시 한번 눈여겨서 보는 거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로봇, 폐배터리 이 두 가지 섹터도
꾸준히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그 태조 이방원 대표 종목들 중에서 순위를 좀 매겨주시면 네. 오늘장 기준으로 네. 1, 2, 3순위 정도 꼽아볼까요? 1위는 하나솔루션이고요. 2등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고 3등은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4등은 두산에너빌리티, 그 5등은 현대미포조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양광 방산을 1, 2등으로 꼽아주시고 3, 4등 2차전지 원전입니다. 이렇게 이 순위별로 해서 종목 우선순위로 보자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우리 채팅창에서 황희성님께서 이 어려운 장에 강한 녀석들의 SPG라는 종목을 매매하시고 20% 수익이 났다고 합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이정우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종목이라고 누가 추천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샀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정우 전문가가 9월 8일에 이 어려워진 9월장에 로봇을 사자, 또 지난번에도 지금도 괜찮다 로봇 꼭 포트에 넣으셔야 된다라고 정말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SPG 9월 8일 이후에 현재까지 30% 수익 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황희성님께서 잘 매수를 해주셔서 수익 났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정호 전문가의 두 번째 코멘트, 잘 버티는 국내 증시, 그 가운데 태조 이방원. 앞으로도 주식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라고 보시면 초록불, 그렇지 않으면 빨간불입니다.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잘 버티고 또 상단은 제한되는 비추세의 박스권의 움직임을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 강세를 보였었던 태조 이방원, 과연 앞으로도 시장을 주도할까요? 세 분의 의견 보시죠. 최인호 신상원 전문가가 초록불, 이정호 전문가 빨간불이시네요. 네, 빨간불입니다. 이정호 전문가님. 태조 이방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태양광, 방사는 좀 관심 있게 보고 원전까지도 관심 있게 보는데 나머지 뭐 두 개가 좀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페페떨이나 로봇이 빠졌기 때문에 약간 태조 이방원 통째로는 저는 약간 부정적이고 거기서 좀 약간 두 섹터, 세 섹터 이 정도까지만 좀 관심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네. 바로사 신조어를 곧바로 만들어주셔서 대항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이제 또 폐배터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뭐 물론 바에 들어가 있지만 또 새로운 또 신박한 신조어를 보여주실지 이정호 전문가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들 주도력보다 더 주도력이 강한 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신상원 전문가님은 초록불이시네요. 네, 며칠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도 두 개는 빼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태이원 이렇게 그러니까 태양광 2차전지 이제 원전을 이제 이 중에서 이제 보는 거고요. 그거 플러스해서 이제 로봇과 메타버스까지 살펴보는 게 어떨까? 이제 태조 이방원 자체가 그래도 같이 섹터를 만들어가서 이제 시장을 주도한다면 일단 지수를 방어하는 효과에서도 저는 좋다고 보기 때문에 초록불을 선택했습니다. 네, 신상원 전문가는 태이원 로메, 이렇게 로봇 메타버스, 태이원 로메라는 쪽을 보십니다. 최인호 전문가님. 네. 저는 태조 이방원 자체가 정책 관련주의 모든 게 다 이렇게 포함됐기 때문에 일단 이 5개의 주도주는 성장성이 매우 강할 거로 예상되고요. 아까 방산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방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방위 산업 수출이 한 4위까지도 올라갈 정도로 상당히 큰 어찌 보면 포지션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게 왜냐하면 테크놀로지 자체가 워낙 또 강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처럼 재래식 무기가 아니라 첨단 전자와 반도체 융합되어 있는 여러 이는 복합체이기 때문에 방산도 이 첨단한 기술이 우리의 전자 기술이 포함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절대 놓치지 하면 안 된다는 저는 부분이 좀 강하게 좀 듭니다. 그래서 태조 이방원 일단은 지금 시장 어두운 시장에 아무튼 그 5개 이정호 전문가께서 쭉 나와준 종목들이 다 펀더멘탈적으로 다 좋은 종목들입니다. 기업의 가치는 이래나 저래나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내서 일단 주주들에게 환원을 하고 시장에 일단 보탬이 되는 게 제일 좋은 종목입니다. 그 종목이 일단은 배반되지 않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저는 태조 이방원은 앞으로도 계속 트렌드가 아니고 그냥 지금 추세적인 분위기로서 계속 올라갈 거고 그렇지만 조정 구간은 분명히 있을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구간만 조금 피하신다면 개인 투자가분들은 충분히 오히려 잘 모르는 섹터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부분의 분위기에 그냥 같이 네. 들어가시는 분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선 안 빼시고요.
조선 좋죠. 왜냐면 슈퍼사이클이 오는 시점이니까요. 와우, 왜냐면 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조선 자체는 그렇게 큰 그게 수익이 없어요. 오히려 조선 기자재가 또 타겟을 봐야 되는 게 지금까지 슈퍼사이클 기간을 20년 전을 한번 이렇게 보자면 이 최악의 사태에 있는 인력을 일단은 구조조정이 조선이 제일 그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인력을, 왜냐면 아직 첨단 기술을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인력적인 부분이 그래요. 지금 한 10만 명 정도 필요할 거로 예상되거든요. 울산이나 부산, 광양이라든지 조선사들이 한 10만 명 정도 더 필요한데 인력난 자체가 좀 해소가 안 되는 점. 그 다음에 다른 업종에 비해서 최저 시급이 하청업체가 된다는 점에 있어서 회피하는 어찌 보면 업종으로 되지만 실제적인 수입적인 부분에 봤을 때는 조선 기자재 업종 같은 경우에는 특히 LNG 관련, 그 다음에 차후 이제 수소 이제 엔진이라든지 아니면 암모니아 이제 기관으로 이제 나갈 경우에는 어쩌면 파급적인 효과, 그 다음에 자율주행 배까지 만들어진다면 이제 현실화되면 상당히 이쪽 부분도 어찌 보면 진짜 고수익 구간으로 저는 봐지기 때문에 슈퍼사이클의 조선은 빼면 안 된다 봅니다. 네, 지금 뭐 그 지역 말씀하신 지역들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 유치해서 운영하는 숙박 등으로 다 운영하는 그런 사업들도 좀 이제 재개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채팅창에 메타버스, 메타 택시는 없는가요? 앞산솔님께서 남겨주셨고요. 아까 신상훈 전문가님 제가 신조어를 태원 로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태원 메롱으로 바꿔주셨어요. 예. 네, 지리님께서 이태원 메로로 바꿔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코멘트 보도록 하죠. 최인호 전문가의 코멘트입니다. 웃고 울고 정말 주식하면서 머리도 많이 쓰고 감정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성과 감정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주식 투자 참 쉽지는 않죠. 네, 제가 웃고 울고를 사실 첫 스타트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어떤 업황의 이야기입니다. 이 업황이 바로 항공주 관련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10월 국제선 유료 할증료라고 해서 우리가 민간 항공을 타면 비행기 요금이 있지만 유료 할증이라고 해서 유가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 금액을 이렇게 대응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제 10월부터는 약간 하락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항공유 가격이 좀 저차 조금 계속 하방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 빠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사 입장에서 웃는데 일단은 뭐 보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미국 뉴욕을 가는 일단 편도 항공을 하게 되면 유료 할증료가 한 20만 원 됩니다. 근데 유료 할증료가 좀 할인이 된다면 한 2만 원 이상 빠지겠죠. 2, 3만 원 정도. 그렇게 초반대로 빠지고 국내선 근데 이 김포공항에서 부산을 가게 되면 지금 18,700원이면 한 3천 정도 빠질 겁니다. 15,000원 정도. 그러면 어찌 보면 소비하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아질 수 있고 활성화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웃는 부분이지만 또 국제선 같은 경우에 조금 한번 크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코로나19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역 조치 완화가 제일 어찌 보면 제일 키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PCR이라고 해서 검사비를 이제 들어오고 나갈 때 이제 하는데 그 10만 원 정도 듭니다. 그게 이제 폐지가 되면 내 여행 경비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많은 걸 즐기고 싶은 돈을 어찌 보면 세이빙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인센티브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에 가는 신도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효과는 있으나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고환율입니다. 고환율. 킹달러입니다. 킹달러. 이 킹달러 자체 때문에 이 항공업계는 다시 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강달러세가 지속되면 지금 진에어부터 시작해서 뭐 티웨이부터 시작해서 지금 싱가포르라든지 말레이시아 좀 약간 멀리 가는 노선을 LCC 구간을 이제 보잉사에다가 리스로 이제 구매 요청을 지금 들어간 상태예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달러로 리스를 비우면 달러로 대부를 지불하면 그만큼 리스 비용이 그게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또 항공유 자체도 일단은 뭐 달러로 일단은 결제를 합니다. 실질적 타격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항공유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 이제 항공유라는 걸 보통 기준을 따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지금 9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정점을 찍고, 8월 정점 찍고 9월 10월 이제 지금 하방으로 지금 내려오는 분위기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힘들다. 그래서 항공주, 우리나라 지금 국내외 항공주들 있는 특히 대표적인 국제선 국내선 항공주들 프로모션들, 전략들을 좀 잘 세워야지만이 이 부분을 좀 타파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제가 관련 종목들을 한번 더 유심히 보니까 진에어를 제외한 모든 국제선,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국적기부터 시작해서 국내선이 뭐
진에어, 뭐 제주항공, 티웨이 항공, 그다음에 뭐 에어 부산, 뭐 하이즈 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 뭐 한진칼, 지주사까지 다 보면 차트가 너무 부진합니다. 뭐 행보정이.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리오프닝이 시발점이 되는 게 언제까지 돼? 어찌 뭐 의문점을 던지기 때문에 아까 리오프닝 관련 이야기 나왔을 때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좀 다시 한번 찝어주려고 했는데 그 타이밍을 또 놓쳤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있지만 지금 아직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 업황에도 웃고 웃는 업황이 있으니까 약간 그는 땅이 메마르지 않고 좀 질퍽하게 이렇게 물기가 많으면 오히려 둘러가서 다음에 마를 때 건너가도 괜찮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긴 호흡으로, 이런 업종 같은 긴 호흡으로 그냥 꾸준히 관심만 가져도 된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의 시황 웃고 울고를 가져왔습니다. 네. 항공주는 사이클이 확실하고요. 그리고 그 사이클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굉장히 큰 거시적인 변수들입니다. 환율, 유가, 여행 수요 등등인데요. 여행 수요 쪽에서는 웃을 수 있지만 고환율의 이 피해주라는 점에서는 울 수 있다는 점. 따라서 항공주에 대해서 관망 의견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관망. 긴 호흡으로 그냥 지켜보면서 네. 혹시 이렇게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시장의 변화가 있을 때 그때 진입을 하더라도 대응하더라도 사실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강한 슈팅이 여러 번 이렇게 나오진 않는 경우에 조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파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관심 섹터, 관심 목록의 그 많은 종목 중에서 그래도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한번 관심 종목에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시장을 한번 뷰를 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이런 종목까지, 이런 업황 가지고도 하는 것도 좀 좋은 교육이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 많이 배워야죠. 많이 배워야 결국에 그 결과물로 좋은 수익이 나오는데요. 시장을 보는 그 어떤 하나의 지표로 항공주 꼽아주셨고요. 시장을 보는 지표 가운데 또 하나는 반도체가 될 수 있는데 반도체 5G, 제가 4G습니다. 5G. 이렇게 포트를 구성해서 테리님께서 망했다고 하셨는데요. 잘 전략 세우셔야죠. 예, 잘 잡으셨으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지금 항공주에 대해서 의견 확인해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 나머지 두 분 전문가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주, 관망 의견에 동의하시면 초록불, 장기 투자 의견에 동의하시면 빨간불, 둘 다 싫으시면 노란불 주시면 됩니다. 항공주, 관망, 초록불, 장기 투자 하겠다, 빨간불이시고요. 항공주 안 보겠다, 둘 다 싫다 라고 하시면 노란불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정호 전문가님께서 노란불이신가요? 네, 노란불. 최인호 전문가님도 노란불이시고요. 싫어하시네요, 항공주. 예. 싫은 게 아니고요.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예. 거래량부터 시작해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오히려 지금 갈 수 있고 좀 이렇게 하반기를 좀 이끌어 나가는 주도주에 오히려 관심을 가지는 게 낫지.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다라는 네.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아닌 건 아니다. 라는 측면에서 노란불 주셨고요. 이정우 전문가님 마찬가지실 것 같고, 신상원 전문가님이 항공주에 대해서 관망 의견 주셨네요. 네, 관망. 제 친구를 위해서라도 관망을 해줘야 되는데, 저도 뭐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좀 한동안, 그러니까 리오프닝주에서도 다른 것들은 좀 매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만, 항공 관련 종목들은 조금 더 시간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뭐 항공유 관련도 있고 또 노선들이 아직 예전처럼 아직 돌아오지를 않았거든요. 이제 뭐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건데 그래서 조금 더 관망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타라스님께서도 아닌 건 아니라는 관점에서 노란불을 주셨고요. 그리고 블루실장님께서 반도체 올라갈 때 항공주 사면 수익 나던데요? 라는 경험적인 지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한 코멘트였고요. 추천주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신은석 캐스터입니다. 네, 강한 녀석들의 강한 녀석들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연한 가을이 성큼 다가온 오늘 또 하루 만에 시장 표정이 또 바뀌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혼조세를 보이던 시장이 현재는 양시장 모두 상승 전환했는데요. 특히 한화솔루션을 비롯한 태양광 관련주들,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방산주, 그리고 원전과 조선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여행과 소비주들도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오전장입니다. 하루하루 예측할 수 없는 장세가 이어지는 만큼 개별 종목들의 흐름 잘 파악하셔서 대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전문가별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현재 신기수 전문가님이 티켓 2장으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신상원, 윤겸, 이정우 전문가가 각각 1장으로 그 뒤를 바짝 쫓아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과연 신기수 전문가는 1위를 지킬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한 녀석들에는 또 어떤 추천주들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또 오전장을 마무리하는 전략을 종목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강할 녀석들 종목 보시죠. 신상원 전문가 도화 엔지니어링, 이정우 전문가 엠플러스, 최인호 전문가 한탑입니다. 최인호 전문가가 물가에 관심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 에그플레이션 관련주 한탑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 한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게 그러니까 어릴 시절 때 이 한탑 공장이 부산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뭐 하는 곳이 시멘트 공장일까 알고서 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저기가 이제 밀가루를 우리 소맥을 가져와서 가공하고 그다음에 양돈 뭐 이렇게 뿐만 아니고 이제 양계 뭐 추구 사업을 하는 회사라는 것을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됐는데요. 일단은 미래 관련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오늘부터 농심이 신라면 값을 올렸어요. 자, 그리고 오리온도 마찬가지로 과자 대표적인 우리가 말하는 말하지 않아도 진짜 아는 다 정이라 불린 초코파이도 온 가격이 박스당 5,400원으로 인상이 많이 올랐는데 이런 거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있는 핵심 머티리얼이 일단은 밀입니다. 밀가루인데 이 밀가루가 거기서만 쓸 수 있냐. 라면도 사용하고 제빵을 사용하는 빵에도 사고 강력분이라고 불리는 강력분에 대부분 쓰거든요. 밀가루 종류가 많습니다. 소매,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아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살 때 밀 일단은 최고의 곡창지대에서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그 부분들이 또 이상기온 현상, 특히 미국과 그다음에 중남미, 그다음에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는 밀 생산량에서 좀 차질을 조금 빚는다는 지금 소식이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강달라세, 그다음에 일단은 원자재 어찌 보면 원자재지 않습니까? 우리 먹거리의 원자재이기 때문에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곡물적인 부분, 대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봐야 될 거로 좀 봐고요. 저는 왜 오늘 이 종목을 가져왔냐면 너무 자리가 좋다는 점, 한번 저점을 이제 찍고 다시 한번 간다는 점에서 나는 한번 이 종목을 다시 한번 봐야 된다. 왜냐하면 너무 고점일 때에는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에게는 어찌 보면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도 있고 너무 하방으로 내려가면 이게 언제까지 또 내려갈 수 있을까 하는 어찌 보면 좀 불안한 심리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 5거래일 정도 어떻게 보면 일단은 박스권 행보장을 하고 21평을 일단 좀 위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21평만 한번 슈팅만 좀 나와준다면 충분히 저는 괜찮은 종목이라 봐지기 때문에 아무튼 거래량도 뭐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아침부터 조금 이렇게 거래량이 나올 듯 하면서도 조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괜찮을까 싶어서 좀 올 9월, 10월을 한번 곡물 관련 종목들, 인플레이션 이쪽 관련 종목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보도 괜찮다고 그러는 데에서 한탑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탑입니다. 한탑, 농심과 오리온 이 두 기업들의 가격 인상이 이 한탑의 매수 시그널이라고 판단해 주셨는데 목표가 얼마까지 보실까요? 네, 목표가는 2,200원을 잡고 있고요. 오늘 지금 1,900 지금 시장가가 지금 1,970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음봉이 나왔었는데 제가 이를 조사하고 할 때 음봉이 나왔었는데 다시 이제 양봉으로 전환됐는데 아무튼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장가에 진입하신 게 저는 바람직하다 보고요. 손절가는 1,800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2,200원, 손절가 1,800원, 그다음에 진입가는 현재가, 시장가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탑 밀가루와 양계, 양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에그플레이션 수혜주,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200원, 손절가는 1,8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볼 종목은 오늘 또 한 종목이 움직이던데 재건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원 전문가의 종목인데요.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건 리노스 상한가 갈 것 같아요. 네, 신상원 전문가 도화 엔지니어링 오늘 투자 포인트 제시해 주시죠. 네, 도화 엔지니어링은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내 최초의 이제 종합 엔지니어링 회사인데요. 실적도 탄탄하게 양호한 재무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유보율도 1,500% 정도 되고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네옴시티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 재건 테마에
속해서 그 이슈로 많이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때 한번 상한가 이력도 있고 이번에 또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또 연결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테마성 이슈에 연결이 돼도 실체가 없는 회사들이 꽤 많은데 도하 엔지니어링은 한 50년 이상 상당히 되게 오래된 업력을 갖고 있고 회사도 좀 탄탄하게 그리고 신뢰감이 있는 그런 레퍼런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산업이나 도시, 철도, 플랜트 등 우리나라 이제 SOC 전 분야에서 설계, 감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하 엔지니어링을 볼 때는 같이 봐야 되는 종목들이 꽤 있어요. 한국종합기술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히림 이런 종목들이 같이 움직임이 나옵니다. 한미글로벌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같이 보면서 움직임에 따라서 이 변곡점에서 공략을 해도 됩니다. 지금은 최근에 그 미 증시 여파로 인해서 좀 차트가 살짝 밀려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장기 평선을 지지하려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붙으면서 올라가다가 좀 시장의 하락 때문에 동조화가 나올 때는 거래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특정 가격대 라인들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파란 초록색 표시를 해놨는데 저점을 살금살금 높여가면서 거래량이 없어도 지금 다시 단기 평선을 돌리려는 초입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응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살짝 방송 나오면서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 9,760원, 9,760원 정도 되는데 현재가에서 진입 가능하고요. 대신 손절가를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좀 올리겠습니다. 손절가는 8,900원 설정하고 목표가를 12,000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12,000원 정도를 목표가를 돌파를 하면 신고가 라인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네옴시티가 11월쯤 그 빈살만 왕자가 오면서 이제 좀 이슈가 될 건데 그 전에 시세가 나올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12,000원을 돌파하면 그때 다시 한번 목표가를 높일 수 있는 대응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게오르기 에바 IMF 총재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금융 프로그램을 가동 추진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이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불고 있고요. 리노스 상한가 안 들어가네요. 28% 급등. 이 가운데서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 플러스 네옴시티 수혜주인 도하 엔지니어링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8,700원을 제시했습니다. 거래 대금 분출 이후에 살금살금 추세를 돌려 세우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정호 전문가는 2차 전지 관련주를 꼽아주시는데요. M+ 어떤 포인트 있을까요? 네, M+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장비주입니다. 네, 장비주고 파우치형 배터리 장비 턴키 공급 가능한 업체인데 매출의 비중이 거의 80%가 SK그룹 쪽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오늘자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SK그룹에서 비수도권에 BBC 관련 67조 원을 투자 계획이라는 발표를 나왔었는데 이 M+가 생각보다 안 움직이고 있어요. 이 BBC가 뭐냐? 배터리 바이오 반도체의 약자를 따서 한 건데 M+는 어떻게 보면 SK 그룹 관련해가지고 수혜나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약간 못 가는 부분이 저는 좀 의아하다. 그래서 좀 이제는 좀 담아갈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생각보다 이슈가 큰 부분인데 시장에 반영하는 부분은 좀 약간 적다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그래서 SK그룹이 약간 이제 시장에서 약간 비주류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왜냐면 요즘 하나, 현대 이거 달리면 무조건 잘 가는데 SK그룹이 약간 전체적으로 약간 주춤한 모습 때문에 약간 잘 못 가는 거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오늘자 나왔던 뉴스를 좀 유심히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들어요. 이 5대 기업에서 이제 투자를 발표한다는 거는 그게 이제 미래 먹거리 사업과 연관된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관련 수혜주를 어느 정도 들어가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수혜를 어떻게 본다면 M+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갖고 왔습니다. 진입가는 지금 현재가 정도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전저점이었던 14,000원 부분에 저는 칼손절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유망 있게 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들어요. 2차 전지 관련 장비주들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장비 업체들도 수요를 덩달아서 볼 거라고 예상이 들기 때문에 장비주는 이제는 좀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SK그룹이 비수도권에 BBC 투자를 하겠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안 움직이는 걸 보면 SK그룹이 비주류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과감하게 선택을 또 하십니다. 그래도 나는 매수하겠다.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지 않지만 이 SK이노베이션 쪽에 매출 비중이 거의 몰려있는 이 M+라는 종목, 이 장비주인데요. 올라갈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 현재가고요. 대신에 칼 손절로 손절가를 14,000원 제시하고 목표가는 2만 원 선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공개방송 일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 전문가님 공개방송이 4시에 있는데요. 전문가님. 네, 4시에 내일장 대응 전략인 또 말씀을 드리고 관심 종목, 제가 요즘에 시장을 볼 때 어떤 종목들을 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공유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둥이님 질문 좀 해결해 주세요. 이정호 전문가님 SPG 보시고요. SPG 이정호 전문가님 종목인데 오늘 급등하는데 대응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1차 목표가는 19,900원을 말씀을 드렸어요. 전고점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목표가를 드렸고 오늘 돌파를 하는 모습세가 나왔는데 저는 이제는 좀 더 유심히 볼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전체적인 로봇 관련주들의 요즘 트렌드가 약간 원전을 보시면 게 좀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한신기계가 1차적으로 많이 갔던 부분, 그걸 약간 휴림 로봇에 빗대어서 보고 그 다음에 뭐 G2파워, 피코그램 이렇게 많이 움직였었는데 그 자리를 SPG,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그래서 약간 2차 파동의 대장주는 어느 정도 변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SPG는 보유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익 실현 하나도 안 하고 보유해도 괜찮나요? 목표가는 일단 왔잖아요. 네네네. 네, 어느 정도 수익은 보시고 나머지 물량 절반 정도는 들고 가시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 공개 방송 일정도 있네요. 네, 오늘 4시에 뭐 CPI에 빠져 있는 통계 자료, 우리가 CPI라고 하면 이 물가, 여러 가지 물가가 뭐가 빠져 있을까 해서 한번 미국의 한번 뭐 주의 형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것을 한번 제가 알려드리고 제가 아는 대로 알려드릴 테니까 CPI 좀 대응하는 방법도 좀 알려드리고 해서 아무도 이 CPI 때문에 좀 시장이 많이 좀 흔들리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공개 방송에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신상원 전문가도 4시 반에 공개 방송 있으시네요. 네, 뭐 매일매일 이제 장 마감 후에 우리는 오늘 뭐 시장이 안 좋으면 내일을 또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또는 다음 주를 기대하면서 오늘 볼만한 차트를 찾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잔소리를 드립니다. 투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실수하고 실패했던 경험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 함께 오셔서 재밌게 공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양대지수 강보합입니다. 오전장 여기까지네요. 고맙습니다.